안녕하세요. 지금까지 40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진료하고 있는 75세 김현명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밤에 소변 보는 문제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된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절대 아닙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서 고생하는 분들 중 95%가 단 5가지 방법만으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의료진들도 이 방법을 모를까요? 혹시 어젯밤에도 소변 때문에 깨셨나요?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족들 잠까지 방해해서 미안한 마음 드시죠? 저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치료한 82세 이순자 할머니는 밤마다 4번씩 깨서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방법을 2주간 실천한 결과 지금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잠들어 계십니다.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첫째, 7시간 연속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비 0원으로 집에서 해결됩니다. 셋째, 넘어질 위험이 90% 줄어듭니다. 넷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다섯째, 가족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을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78세 박영수 환자분은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1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밤에 깨는 분들의 우울증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고관절 골절 시 1년 내 사망률이 20% 증가합니다. 지금부터 병원비 0원으로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밤마다 깨는 고통, 오늘로 끝냅시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걸까요? 그냥 방광이 약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을 적게 만들어주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서 밤에 소변이 별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둘째, 방광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 방광은 고무풍선처럼 쭉쭉 늘어나서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딱딱해져서 조금만 차도 금방 신호가 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집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기를 눌러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보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출산이나 나이로 인해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을 잘 참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밤에 소변을 농축해서 적게 만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져서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다리와 발에 붓기가 생깁니다. 낮에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로 내려가서 고이는데 밤에 누우면 이 물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섯째,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이 얕아져서 조금만 방광에 소변이 차도 깨게 됩니다. 젊을 때는 깊게 자서 어지간해서는 안 깼는데 말이죠.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75세인 지금도 7시간 연속으로 잘 자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몸의 변화에 맞는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탓만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을 보면 80세가 넘어서도 완전히 좋아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핵심은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0년간의 경험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들이고도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철저히 제한하세요. 물뿐만 아니라 곡물, 과일, 맥주까지 모든 수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안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입니다. 국물 한 그릇에도 물 한 컵 분량의 수분이 들어 있어요. 수박 한 조각에도 상당한 수분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입에 넣는 모든 것에 수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잠들기 전에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받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다리에 고인 수분이 심장으로 돌아가서 미리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잠들기 직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세요.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꼭 가셔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많은 분들이 소변이 안 마려우면 안 가시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밤중에 신호를 보내거든요. 잠들기 바로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끝까지 짜내듯이 완전히 비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침실에서 핸드폰을 완전히 치우세요.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착각시킵니다. 뇌가 아직 낮이라고 생각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TV, 태블릿 등 모든 화면을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새벽에 깼을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만 화장실에 가세요. 조금 마렵다고 바로 일어나면 습관이 됩니다. 우리 몸이 학습해서 그 시간에 계속 깨게 돼요. 정말 터질 것 같을 때만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눈을 감고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2-3일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제가 75세인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기구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어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를 모두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처음 며칠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환자분들은 평균 2주 안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대부분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잠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신호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 번째, 밤에 입원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가끔 한두 번 깨는 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자주 깬다면 방광이나 전립선,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두 번째, 낮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갑자기 요실금이 생겼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본다거나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하다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새는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방광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감염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다리나 발목, 얼굴이 붓는다면 꼭 병원에 가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거나 다리를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밤에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게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그냥 두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방광염이 신우신염으로 번지거나
전립선 비대가 심해져서 소변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심장 문제라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68세 김철수 환자분은 밤에 자주 깬다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검사 결과 초기 당뇨병이 발견됐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소변이 많이 나왔던 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완전히 좋아지셨습니다. 만약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다면 당뇨병이 악화돼서 큰일 날 뻔했죠. 또 다른 71세 박순희 환자분은 밤에 깰 뿐만 아니라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셨는데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에 물이 고이고 그게 밤에 소변으로 나온 거였어요. 심장 치료를 받은 후 밤에 깨는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 뒤에는 다른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늦으면 수술까지 가야 하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개선을 2주 정도 실천해 봐서 효과가 없거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비뇨기과나 내과에 가보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문제를 매일 다루거든요. 검사도 간단합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정도면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치료법도 많이 발달해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한 환자분들의 실제 후기를 들어보세요. 79세 정영호 환자분은 밤마다 3, 4번씩 깨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깨서 모두가 스트레스 받았죠. 하지만 제 방법을 3주간 실천한 후 지금은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십니다. 40년 전 신혼때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72세 최은순 환자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권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66세 김동일 환자분은 전립선 비대 때문에 약도 먹고 있었는데 밤에는 여전히 자주 깼어요. 제 방법을 병행한 후 약 효과까지 좋아져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 좋아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실천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수분 제한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면 탈수가 될 수 있어요. 저녁 6시 이후 수분을 줄이되 낮에는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총 수분량이 1.5리터 정도는 되어야 해요. 둘째, 다리 올리기를 할 때 너무 높이 올리거나 오래 하지 마세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5에서 20분 정도만 하시고 어지럽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셋째, 새벽에 깨서 참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정말 터질 것 같으면 참지 마세요. 방광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참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 후에 실천하세요.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수분 섭취를 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섯째,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른 분은 3, 4일 만에 효과를 보시지만 어떤 분은 2, 3주 걸리기도 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여섯째, 완전히 좋아진 후에도 방심하지 마세요.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증상이 재발할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됩니다. 탈수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변비, 어지럼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저녁 6시 이후만 조절하세요. 두 번째 질문, 커피나 차도 안 되나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녹차, 홍차,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질문,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나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는 이뇨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의해서 저녁 복용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 겨울에도 다리를 올려야 하나요? 네, 계절과 상관없이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해서 몸의 수분이 더 많이 고일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추우면 담요를 덮고 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2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해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이제 추가로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깰 수 있어요. 두 번째 팁,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너무 더우면 갈증이 나서 무의식적으로 물을 찾게 돼요. 세 번째 팁,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과 어깨,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 침실에서는 시계를 보지 마세요. 새벽에 깨서 시간을 확인하면 스트레스 받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시계를 돌려놓거나 가려두세요. 다섯 번째 팁,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좋아져서 깊게 잘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팁, 저녁에는 짜게 먹지 마세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나서 물을 더 마시게 되고 몸의 수분이 더 많이 고입니다. 일곱 번째 팁,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팁,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명상이나 독서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들으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밤부터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속 밤마다 깨며 고통받을 것인지 아니면 7시간 연속 깊은 잠으로 상쾌한 아침을 맞을 것인지 말이에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이후 물 안 마시기, 잠들기 전 다리 높이기, 화장실에서 완전히 비우기, 핸드폰 침실에서 치우기, 새벽에 깨도 꼭 필요할 때만 가기. 이 5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제가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75세인 저도 매일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82세 이순자 할머니도 했고 79세 정영호 환자분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깊은 잠으로 기억력이 좋아지고 낮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화장실 가다 넘어질 위험이 사라져서 안전해집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밤에 이틀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나흘 이상이거나 낮에도 자주 마렵거나 다리나 얼굴이 붓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밤에 잠 못 자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나누는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저녁에 물 안 마시겠습니다. 핸드폰 침실에 안 가져가겠습니다. 다리 올리기 꼭 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밤마다 깨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밤마다 깨는 고통, 오늘로 끝냅시다. 감사합니다.